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다문화 정책, 다문화주의의 실태를 파헤치고 진단하여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국의 다문화적 상황에 태클을 걸고 있는 유일한 방송 문사연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동안에 조금 머리 아픈 주제를 가지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좀 여담이라면 여담이고 그래도 좀 재미있는 방향으로 얘기를 좀 풀어가고자 그 색다른 패널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 이게 재미있게 풀려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만만치 않은 중대 사안들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특정한 장소예요. 바로 이 서울의 가장 나름 이제 국제화된 동네라고 일컬어지는 이태원. 이태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 현직 영어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성현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굉장히 터프해 보이세요. 운동을 많이 하신 모양입니다. 뭐 운동이라기보담도 시민 운동을 조금 했습니다. 시민 운동만으로 저렇게 터프한 인상과 이 몸짱이 되실 수 있다라면은 저는 벌써 예전에 됐었어야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이태원은 오래전부터 미군 부대 때문도 그렇고 주한미군들 때문에도 그렇고 굉장히 좀 국제화, 글로벌화가 일찍 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여러 나라에서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쇼핑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외국 식당들도 많이 오픈하고 해서 좀 이채롭고 좀 색다른 국제화된 어떤 동네로 좀 인식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가고 아주 이채로운 장소인데, 근데 오늘 말씀해 주실 이태원은 조금 우리가 알고 있던 이태원과 좀 틀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주제를 쭉 보면서 보니까 좀 재미있게 풀려 나갔으면 싶은데 의도하지 않게 좀 심각한 방향으로 갈까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슬슬 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계신 우리 잉여분들 봐서 이거 좀 궁금하다 싶을 때는 가차 없이 질문에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또 김성현 선생님과 더불어 본인이 또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답변을 해주셔도 뭐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최근에 이태원에 나이지리아 분들이 많이 좀 오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어떤 장이 섰나요? 나이지리아하고 한국 사이에 무슨 특별한 무슨 좋은 쾌가 생겨가지고 이벤트가 있어서 특별히 장이 쓴 겁니까? 왜 이렇게 나이지리아 분들이 요즘에 많이들 보이죠? 글쎄요, 이 나이지리아 분들이 왜 이렇게 한국에 많이 이렇게 몰려와서 있는지 그게 참 의문스럽고요. 나이지리아란 나라와 우리나라가 무슨 인력 송출 국가로 지정이 된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분들이 그 무슨 근로자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이태원이라는 어떤 그 특정 지역의 집단으로 이렇게 있다는 그 자체가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한국이 관광 비자로도 그렇고 입국들은 많이 합니다만은 저렇게 장기 체류하려면은 관광 비자만 갖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특별히 저렇게 다수가 그 국내 입국해서 체류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그 비자 카테고리가 있다든지 어떤 자격이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비단 이제 나이지리아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많은 그 이슬람권의 또 외국인들이 이태원에서 많이 그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 이제 그 영어 원어민 강사들 예. 또 많이 이제 이태원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데 핀트가 좀 빗나가겠지만은 그 원어민 강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원어민은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원어민이고 예. 한국의 영어를 가르쳐 들어온 외국인들은 원어민이 아닙니다. 굳이 그렇게 원어민 그런 말을 붙이고 싶으면은 앞에다 영어자를 붙여서 영어 원어민 강사 예. 이렇게 호칭하면 되겠습니다. 예. 정확한 표현이네요. 예. 예, 뭐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자면 예. 그런 이 이슬람권의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그 이태원에 상주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이유가 바로 이제 그 이태원에 옛날에 그 박정희가 지어준 그 회교 사원이 있습니다. 그 동양 최대의 엄청나게 큰 규모의 그 회교 사원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이슬람권의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오게 된 거고요. 예. 또 참고로 나이지리아도 그 이슬람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적 특성이. 아니 근데 왜 유독 말이죠.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여기 한국에 그렇게 많이 오게 된 건가요? 다른 아프리카 사람들보다도 왜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유독 여기에 그러게요. 많이 오게 된 건가요? 나이지리아인들이 이렇게 그 많아지기 전까지는 사실 가나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태원에 가나인들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지리아인들한테 다 밀려서 조금 찾아보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됐고요. 예, 가나인들도 사실 그 이태원에서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예, 어쨌거나 지금 저기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외교 통상 그 관련 공무원도 아니고 그런 예.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외교 관계자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왜 이태원에 왜 이렇게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많은지. 네. 주로 그러면은 나이지리아 사람들 이 양반들이 저 이태원에서 주로 이제 거주하면서 그 생업은 하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 뭐 저기 정당하게 어떤 그 근로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가 이제 소위 말하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모든 외국인들을 다 포용을 하고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그 이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는 또 우리의 그 자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언론이나 방송에서 이렇게 터져 나온 것처럼 사실 그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정말 진짜 그 아주 그 극소수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일어난 사건들에 비해서는 극소수만 이제 방송이 되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이 나이지리아인들이 이 마약과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 얘기죠. 예, 지금 사실 서두에 미처 소개는 못 드렸습니다만 우리 김성현 선생님이 이태원 토박이세요. 예, 그쪽에서 나고 자라시면서 거의 그쪽 지역의 물정을 샅샅이 꿰고 계시는 산 증인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분이 나이지리아인들의 어떤가 마약 거래라든지 이런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이 터지고 했지만은 또 대다수 이제 묻히고 있다. 굉장히 좀 중요한 그 문제 제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특별히 그 나이지리아인들이 마약 쪽 사업에 손을 대는 이유가 있나요? 하필이면 나이지리아 사람들입니까? 일단 이분들은 그 마약을 그 어떤 범죄, 이 크라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비즈니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마약을 그 주로 국내 외국인들을 그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마약을 조달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 이제 그 대마초, 네. 마리화나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쉬시, 예. 해쉬시는 이제 대마초를 이제 농축을 시킨 게 해쉬시라고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역시 이태원 환락가의 이제 클럽이나 바에서
그렇게 이제 밀거래를 하고 있고 홍대 앞에 활락가에도 역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마약을 지금 그 조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형성이 되니까 그런 공급도 있을 텐데 그럼 주 수요자들이 어디입니까? 내국인인가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 내 외국인들인데 주로 영어 원어민 강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성현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특별히 그런 또 관심도 가지시게 된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조기 유학을 갔다 온 이런 친구들도 그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어민 강사들이나 그 다음에 조기 유학을 갔다 온 뭐 소위 얘기하면 오렌지족들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저 사회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어민 하지 마시고 앞에다 영어자를 꼭 붙이기 바랍니다. 영어 원어민. 이게 습관이 무섭습니다. 일단은 제가 옐로우 카드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선생님 앞에서 이거 하려니까 상당히 좀 이제 제가 위축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모범적인 학생이 아니었나 봅니다. 제가. 별 말씀을. 그래서 그 결국은 보니까 그 외국물 좀 먹은 부류들이네요. 그렇죠.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특별히 좀 전에도 질문 드렸습니다만은 그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특별히 여기 많이 종사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럼 아까 물론 그 비즈니스로 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지만 돈 되는 비즈니스라면 사실 꼭 나이지리아 사람이 아니더라도 뭐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 또는 뭐 내국인들도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건데 특성이 있나요? 그렇죠. 그 이태원이 원래 그 이태원파라는 그 토종 조폭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명색이 그 조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그 나와바리 일본 말로 이제 자기 구역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나와바리 그 이태원 지역은 놔두고 엉뚱하게 저기 저 무슨 하계동이니 뭐 변두리까지 진출해가지고 서민들만 등쳐먹다가 요번에 일망타진이 됐습니다. 저는 구속이 됐는데 그 이태원파가 조폭들이 이태원에서는 정말 진짜 쪽도 못 씁니다. 왜냐 나이지리아 갱들이 무섭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 이태원 길거리에서 흔히 보게 되는 현상인데요. 한국 남성이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나이지리아인들하고 이제 어깨라도 부딪히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뭐 뻑이니 뭐니 하면서 온갖 욕설을 들으면서 심지어는 이제 집단 폭행까지 당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요. 이게 이 말이 의심스럽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언제라도 주말에 밤에 이태원 한락가를 오시면은 그 현장을 생생한 그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될 겁니다. 이야, 이 참 또 그런 그 활극이 이태원 한락가에서 또 펼쳐지는군요. 근데 우리나라 그 조폭이 당연하지를 못해요? 나이지리아 그 조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태원파라고 하는 그 국내 토종 조폭들이 이런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건데 이태원에서는 절대 술도 마시지 말고 뭐 이렇게 이태원 업소는 뭐 출입하지 마라.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조폭이라고 하는 그 조폭의 생리가 자기가 맡은 구역에서 주로 유흥업소를 업주를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게 그게 이제 주 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포기할 정도면은 얼마나 이 이태원을 장악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갱들의 그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단적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 완전히 보면은 국내 조폭들이 주권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저는 뭐 조폭 주권은 얼마든지 포기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주권을 포기한 게 왜 하필이면 또 외국이냔 말이죠. 이게 나이지리아 것도. 그건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이게 난민 신청들을 많이 해서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제가 얼핏 들었었어요. 그렇습니까? 뭐 특히 아프리카 쪽에서 난민 신청들을 많이 해서 뭐 대량으로 국내에 뭐 유입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는 저도 들었었는데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아마 그런 루트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 난민 신청에 있어서 나이지리아인들이 지금 많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그래도 뭐
우리 저 참여하신 분들 중에 뭐 보충 설명해 주실 분이 있으면은 좋겠습니다만은 글쎄요. 그쪽에는 아는 바가 별로 없네요. 예, 사실 저는 나이지리아 하면은 조금 거기가 이제 그 세계적으로 금융 사기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아유 나이지리아. 그 동북 삼성 쪽이 아니고 보이스 피싱 뭐 아니, 금융사기 그쪽이 그런 아니고. 금융 사기는 또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예. 그게 이제 그 금융 사기 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메일을 보내 영어로. 아, 저도 많이 받았어요. 예. 이메일을 보내서 이제 그쪽으로 무슨 사업을 갖다 제안을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돈을 가져오게끔 이렇게 꼬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그게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80년대부터 이제 그 시작이 됐어요. 나이지리아가 여러모로 좀 많이 팔렸네요. 보니까. 네. 좀 근데 안 좋은 쪽으로 좀 많이 좀 알려져 있죠. 세계적으로. 예. 아니 근데 그 멀리 그 가까운 유럽 그다음에 중동 딱 패스하고 왜 하필이면 한국까지 이렇게 그 여기가 이제 잘 걸려드니까 낚싯밥을 잘 무니까. 아, 굉장히 답이 간단한데 그 한국 분들이 그 매일 낚시에도 덜컥덜컥 잘 걸려들고 잘 물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보면.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기 지금 국내에 있으니까 이게 그런 걸 잘 모르는데 국제적으로 보면 좀 너무들 순진해요. 예. 이제 불어로는 이제 나이브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나이브라는 뜻이 이제 영어로도 똑같이 이제 씁니다. 예. N-A-I-V-E 나이브. 그 나이브라는 말이 말이죠. 이게 이제 그 사전에 보면 순진한 그 순진한 이렇게 예.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그 함축된 의미는 나이브라는 건 순진한데 어떤 식으로 순진하냐면 좀 멍청하다 이거죠. 세상 물정 모르고 좀 너무 조금 멍청한 이런 그 함의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나이브가 아니라 스투피드가 되겠네요. 스투피드. 그거하고는 조금 스투피드는 이제 완전히 좀 약간 딱 눈에 보이게 그냥 어디서건 쪼다 같은 짓을 하는 거고. 예, 나이브는 이제 그야말로 좀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애가 좀 순수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하는 짓을 보면 전혀 계산이 안 서고 상황 판단을 못 하고 그냥 그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하는 그런 모습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다 보니까 한국 쪽이 유독 물이 좋더라. 이렇게 낙점이 된 거구만요. 그러네요. 지금 다문화 정책이라든지 다문화적 현상, 요즘에 이런 부분 때문에도 한국이 지금 전 세계 어떤 타깃이 되는 것 같고, 난민이나 이런 문제도 한국이 출구 전략의 대상이 되는 것 같고, 이제 하다못해 국제 범죄 조직까지 한국을 그렇게 염두에 두고 낙점을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참 머리 아픈 일인데, 그 운상이 현재 이태원이 되고 있다. 그 이태원에서 구체적으로 그 나이지리아인들이라든지 거기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인들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 그거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없어요? 글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그 사직 당국, 다시 말해서 국가정보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어떤 공권력을 발휘하는 그런 부서에서 그런 범죄를 척결을 하고 이 이태원 지역 주민들을 좀 안심을 시켜야 되는데 상당히 유감스럽게도 그게 이렇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그게 참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쪽지가 들어왔는데요. 보니까 아까 난민 신청 그 가장 많은 그 외국인들이 뭐 파키스탄인들이고 뭐 두 번째가 나이지리아인들이다 이렇게 쪽지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 난민 그 신청을 그 접수받는 관계 부서에 이제 확인을 해봐야지 알겠지만은 어쨌거나 왜 유독 이렇게 특정 국가의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난민 신청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이 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독 이태원에 많다는 사실 이런 게 참 그 파헤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태원에서 제가 직접 보고 그리고 또 주변 지인들한테 또 들은 얘기로는
예를 들어서 그 범죄한 그 행태를 열거를 한다면은 첫 번째 한국 여성들이 이태원하면은 어떤 그 국제화된 어떤 그런 좀 개방된 곳으로, 예, 이렇게 좀 로망을 품고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대상은 그 이탈리아 식당이라든지 이탈리아 레스토랑, 그 다음에 스페니시 레스토랑, 그 다음에 그리스 레스토랑, 이런 데는 뭐 정말 그 다양한 유럽의 그 음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참 이 긍정적인 어떤 그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 어느 특정 그 국가의 범죄자들이 많은 특정 국가의 출신들이 운영하는 클럽이라든지 바라든지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데가 사실 그달 만에 이제 아지트가 되고 있고, 실제로 그 클럽에서는 한국 여성들이 이제 꽤 많이 출입을 하고 있는데, 그 술이나 이제 음료수에다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물뽕이라는 GHB라는 마약을 여기다 탑니다. 네. 누가 타요? 그거는 이제 그 외국인 범죄자들이 이제 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한국 여성이 그거를 모르고 마신 다음에 혼절을 하게 되죠. 네. 예, 그러면 이제 마치 그 노루 사냥꾼이 그 노루를 어깨에다 이렇게 짊어지듯이 이렇게 짊어지고 실제로 네. 차에다 태워서 이제 그들만의 아지트 해방촌으로 또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차도 사실 그 대포차예요. 네. 대포차거나 아니면은 그들과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 일부 한국 여성들의 또 소유 차량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포차를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전에 그 강금실 장관인가요? 예, 예. 무슨 정신으로 그 외국인 지문 날인을 폐지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엉뚱하게 외국인 지문 날인 폐지한 이후로 외국인 범죄자들을 잡는 거는 사실 굉장히 그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이제 그 이런 외사 관계 그 직원분한테도 제가 직접 들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또 핀트가 조금 빗나갈지 모르겠지만은 외국인들의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그 지문 날인을 폐지했다 한다면은 열 손가락 다 찍는 한국인의 지문 날인, 즉 한국인의 인권은 뭐란 말입니까? 듣고 보니 그러네요. 네, 얘기하니까 이게 조금 제가 올라오네요, 정말. 예. 예. 그래서 저 그 노루처럼 네. 노루처럼 그렇게 널브러진 그 여자를 갖다가 좀 메고 가서 뭐라는 거예요? 가서 이제 그들만의 이제 아지트 예를 들어서 뭐 주로 이제 해방촌에 이제 그 지하 이제 그 방 하나짜리에서 몰려서 사는데 처음에는 집주인한테 뭐 한두 명만 들어가서 살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실상은 대여섯 명에서 그 4-5평밖에 안 되는 공간에서 이렇게 비집고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집단으로 이제 뭐 윤관을 하는 거예요? 윤관이라고 할 수, 집단 강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렇게 당하는 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매 주마다, 예. 매 뭐 금요일, 토요일마다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고율은 굉장히 적다고 지금 저도 들었습니다. 온전히 거기서 기어 나와서 신고는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태원의 문제가 뭐냐면 그나마 이제 홍대 앞에 활락가는 그 주민증 검사를 하는데 예. 출입할 때 클럽이라든지 예. 바가 뭡니까? 술을 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부비부비라는 또 춤이 마치 그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그런 춤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어떤 문란하고 좀 외설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당연히 입장을 금지를 시켜야죠. 예. 홍대 앞은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강남 같은 경우는 더 엄격하게 그렇게 그 민증 검사를 하고 있는데 유독 이태원만큼은 민증 검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한국의 그 청소녀, 여자 고등학생, 예. 심지어 여자 중학생들이 많이 그 출입을 해요. 예. 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고요. 저는 그래서 해당 구청, 용산구청이라든지 용산경찰서 뭘 하고 계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이게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근데 네. 그렇게 되면 말이죠. 지난번에 어디 아프리카 케냐인가요? 거기서 우리나라 네네. 저 16세 여고생이 뭐 마약을 소지했다가 거기서 좀 그 검거된 일이 있었잖아요. 네네. 케냐인가요? 바로 그런 일들이 연관된 건가요? 바로? 글쎄요, 제가 이제 어떻게 거기까지 저 케냐까지 가서 거기서 검거가 된 건지. 더군다나 좀 고등학생이 여자 고등학생이. 글쎄요, 그건 이제 사직 당국의 수사관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알게 될 사실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마약 운반체. 그렇죠. 이른바 노세라고 불리우는 마약 운반체. 많은 한국 여성들이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일본이나 여러 이제 유럽 각국이라든지 특히 일본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당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르고 한 거예요? 아니면은 알면서도 그렇게 글쎄요, 모르고 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알고도 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마약갱 조직원의 애를 임신한 여성들도 꽤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태원의 클럽과 바에 이제 출입하는 그런 한국 여성들이 마약 조직원의 그런 목적에 의해서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용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진짜 이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태원에서는 외국인 전용 클럽 뭐 해가지고 한국인들을 입장을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국인 입장을 금지시킨다고 한다면 한국 남성, 한국 여성 다 입장을 금지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 여성은 입장을 시켜요. 여성만. 네, 한국 남성은 입장을 금지시킵니다. 만약에 일본처럼 한국에 자국인 전용 클럽이라고 해서 외국인들을 입장 금지를 시킨다고 한다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 수많은 인권단체, 사실 뭐 인권단체도 맞는 말은 아니죠. 이권단체죠, 이권단체. 한간에 들려오는 말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두리가 그때 우루산가요? 광고 CF 광고에 나왔는데 간 때문이야 이런 노래를 패러디한 게 바로 돈 때문이야. 이게 좀 주제가 좀 심각해져가지고 제가 잠시 좀 위트 있게 좀 조크 있게 해봤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으로 접어드니까 살짝 이거 회피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예, 했던 얘기를 제가 계속 이어나가자면 그래서 인권단체가 아니라 이권단체다. 내지는 인권업체다. 왜 인권업체냐? 인권을 팔아도 돈을 버니까. 자, 그러면 대중들은 도대체 저 인권단체라는 곳에서 왜 저럴까라고 의문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노래로서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돈 때문이야. 자,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근데 약간 좀 멜로디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무슨 가수도 아니고 어디서 저한테 이렇게 음정을 또 이렇게 트집을 잡습니까? 자, 한국인을 입장을 금지시키는 이게 정말 인종차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묻겠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한국에서 이 중에서 누가 외국인을 인종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인종차별이라는 게 외국인들하고 일상적으로 부딪힐 때 혹시 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우리 한국인들이 뭐 특별히 그럴 기회가 없지 않나요? 없습니다. 없고요. 인종차별이 뭐냐면 호주나 이런 나라처럼 단지 내가 동양인,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나한테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심지어 이제 때리고 이런 게 인종차별이죠. 그런데 감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도 아닌
외국님을 상대로 예? 침을 뱉는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때린다든지 이런 사례는 듣도 보지도 못했고요. 또 우리나라의 국민성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온순하고 그렇게 남의 민족한테 이렇게 해를 가하는 그런 유전자를 가진 민족이 아닙니다. 근데 거꾸로 이태원에서는 무수히 많은 외국인들에 의한 인종차별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네. 그 가해자들이 대체로 나이지리아나 파키스탄 같은 이슬람권 또 이집트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모로코 사람들도 꽤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주한미군은 이제 예외로 치고 영어 원어민 강사들, 예. 이런 사람들이 이태원이라는 지역에서는 특히나 신촌이라든지 대한민국 전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태원에서 아주 심하고요. 이태원의 클럽이나 바에서 한국인을 입장 금지시키는 거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다 얘기를 했더니 물론 이제 서면 접수나 뭐 이런 건 안 했었고 전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는데요? 그거는 업소의 영업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게 못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럼 거꾸로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처럼 한국인 전용업소, 자국인 전용업소라고 해서 외국인들을 만약에 입장 금지 시켰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 인종차별 내지는 국적차별 해가지고 반드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니 그렇죠. 일본에서만 찾을 필요 없이 여기 한국에서도 부산에서 말이죠. 부산 사우나탕. 예. 그래서 누굽니까? 우즈벡 출신의 매춘 여성 입장을 갖다 금지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그러면 국가인권위 식으로 얘기하면은 거기 업소 방침이니까 그건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냥 우리나라 언론에서 엄청나게 크게 떠들었거든요. 인종차별이라고. 그거는 제 부산에 이제 초량동에서 이제 벌어진 사건인데요. 초량동에 이제 주로 이제 러시아 쪽에서 온 이 매춘 여성들이 많이 성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사우나 이용 고객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니까 그것도 영업 방침이었어요, 사실. 사장님의 사우나 사장님.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예, 근데 참 억울하죠, 그 사장님 입장에서. 아니 아까 국가인권위에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면 이태원의 나이트클럽에 대한 그런 입장을 갖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은 그럼 거기 부산 사우나도 마찬가지로 영업 방침 아니에요, 거기 개인 그렇죠. 영업소의 영업 방침 아니에요. 똑같은 논리로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건 여기 이거는 가만히 있고 부산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냥 엄청나게 떠드느냐 이거죠.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아니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태원 그쪽에 외국인 전용 업소들에서 한국녀들만 입장이 허가가 돼요. 해서 그것도 이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만 계속. 초량동에서 벌어진 그 사건에 대해서는요. 우리 또 이 초량동 저는 이태원 토백이지만 저 앞에 계신 우리 또 저분께서는 또 초량동 토백입니다. 예. 저도 한마디를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급이 됐었는데 먼저 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예. 이 팟캐스트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주제가 조금 벗어나는 것 같아요. 이 팟캐스트가 자꾸만 제 귀에는 왜 자꾸 파키스탄으로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히어링이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 근데 이어서 계속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전 세계 저도 이제 전 세계 웬만한 나라들은 다 돌아다녀봤지만 여기서 제가 다녀본 나라는 이제 미개국이나 후진국은 아니고요. 선진국 배경 국가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웬만한 나라들은 제가 다 다녀봤지만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자국 남성을 입장 금지시키고 자국 여성과 외국인들만 입장을 시키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나라는 단연코 한국밖에 없다. 예, 그거는 상당히 좀 어떤 여성의 성상품화를 노골적으로 외국인들 대상으로 강요 내지는 조장하는, 이거 굉장히 물이 안 좋네요. 그 의도도 좀 사악하고, 이건 그냥 영업방침이 아니라 이거는 사회 문제화할 수 있는, 특히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그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예. 영어 원어민 강사들은 사실 국가안보적인 문제와 직결이 되는 않죠. 예. 예. 뭐 이 친구들은 이제 뭐 한 몇 년 있다가 대체로 보면은 좀 괜찮은 친구들은 이제 본국에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에 이제 그 학자금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학자금을 상환시키려고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돈을 벌어서 그걸 갚으려는 목적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말이죠. 주한미군도 좀 상태가 좋은 미군들은 다 독일로 가고, 네. 그다음 B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 일본이겠지. 그런 친구들은 잘 아시네요. 아까 제가 정답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참 이 정답을 맞춰주는 우리 예, 알았어요. 신 박사님한테 소정의 상품을 좀 우송해드리겠습니다. 소정의 상품 안 줘도 됩니다. 자, 또 그다음에 이제 C급이 이제 한국으로 오겠네요. C급이 이제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친구들이 예. 미군으로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예. 마찬가지로 그 영어 강사도 예. 좀 상태가 좋은 친구들은 일본이나 이런 나라로 가지 우리나라에 오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사실 그 영어 강사들한테 제가 수차례 들었던 얘기지만은 정말 돈을 벌려면은 오일 달러가 넘치는 나라, 예를 들어서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이런 나라에 갑니다. 이런 나라에 가면은 정말 진짜 우리나라 보수하고는 거의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돈을 법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중동 산유국 그런 나라를 마다하고 우리나라로 기어 들어오는 영어 원어민 강사들이 왜 이렇게 많은 줄 아십니까? 왜요? 제가 여성 직접 때문이지. 잘 아시네요. 이번에도 또 정답을 맞추셨는데 예. 뭐 소정의 상품은 또 거부하고 있으니까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여성 때문인데 그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세요. 이어서. 예,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여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제가 아는 그 여성들이 어떤 식으로 대해주길래 그래요? 그 아주 소문이 나는 것 같은데 국제적으로 우리 한국 여성들이 좀 그러니까 약간 완전히 아이돌한테 조공 바치듯이 이렇게 그 원어민 강사들이라든지 혹시 나이지리아나 기타 나머지 외국 남성들도 있습니까 많이? 지금 나이지리아나 파키스탄, 그다음에 모로코, 이집트 이런 이슬람권의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영어 강사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요. 공용어권도 아닌데. 영어를 거의 못하죠, 사실. 와. 못하는데 단지 이국적으로 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영어 강사로 지금 불법인데? 있는 불법이죠. 당연히 예. 불법이죠. 그리고 말이죠, 이게 참 이 방송의 그 CF 모델로까지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예. 게다가 이제 모 방송국에 메이저 방송국의 재연 프로그램에 나가는 그런 외국인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재연 프로그램에 나간 한 아프리카 국적의 나모 국가 출신인데 이 성적인 이제 레이프 예. 강간 사건으로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아주 그냥 다채롭네요 보니까. 완전 좀 딴 세상 얘기 같은데 그래서 얼핏 듣긴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아주 그냥 버라이어티하게 들으니까 상당히 좀 열받기도 하고. 예. 글쎄요, 이게 참 다채로운 건 좋은데 부패가 다채로운 건 좋지만 이런 일로 다채롭다는 얘기를 들으면 참 씁쓸합니다. 예, 어떻게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지금 이거 한국 여성들이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게 어떻게 있겠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여성단체들 때문에 문제 제기가 안 되나 제가 모르겠네요. 보기에는요. 근데 물론 이제 사회단체나 여성단체들 특히 여성가족부가
사실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페미니스트라든지 근데 자꾸 그냥 엉뚱한 데만 지금 그 겨냥을 해가 타겟을 맞춰가지고 지금 헛방을 날리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들을 갖다 진짜 여성 인권을 갖다 신장을 시키려면 이런 문제를 갖다 손을 대야 돼요. 근데 자 근본적으로 보면은 자 이 여성들이 이제 특히 백인 남성들 유럽 출신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 캐나다 출신들에게 그 저자세로 이제 대하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성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30년, 40년 전에도 사실 이런 문제가 똑같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벌써 세대가 변하면 세대라는 게 30년인데 한 세대가 변하면 말이죠. 이런 문제들이 좀 개선이 되고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그 경제 지금 성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문화들은 아주 좀 그 진화하는 쪽으로 바뀌는데 요 문제만은 그대로예요. 이 여성들의 그 외국인을 대하는 문제, 자세들. 이거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가 나온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저는 근본적으로 교육 문제라고 봐요. 교육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육 때 말이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국제적인 그런 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인을 대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고 좀 더 좀 약간 현실주의적인 그런 차원에서 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보면은 그 국제 관계를 갖다 다루는 교과서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상호 외국과 국제적으로 상호 관계, 상호 증진, 그다음에 아름다운 그 지구촌, 그다음에 여기 오는 외국인들에게 항상 친절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굉장히 이상주의적으로 좀 교과서에 심는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들을 좀 더 현실주의적으로 그 교육 내용을 좀 바꿔야 됩니다. 특히 외국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외국을 대하는 그 자세는요 전혀 현실적이지 않아요. 거의 판타지예요 지금요. 외국에 대한 그 우리의 지금 시각이라든지 자세는 이건 정말 현실주의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전혀 레알이지 않아. 레알이 아니야. 완전 판타지야. 좀 일부 뭐 청소년이나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뭐 한국 국민들이 착해서 그런지 몰라도 외국인들은 무조건 좀 순진할 것이다, 착할 거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뭐 사실 좀 제도적인 문제도 좀 손보고 넘어갈 부분이 참 많네요. 제도가 좀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규정이 잘못돼 있다든지 해서 이런 일탈을 자꾸 조장을 하는 부분도 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성현 선생님을 모시고 이태원 상황에 대해서 잠깐 좀 일단을 엿보았습니다만은 사실 좀 다 들어보지 못한 부분이 좀 있나요 아직 저희가? 예, 지금 방금 전에 신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교육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이 나라에서 정부에서 외국인은 다 좋은 사람,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무조건 잘해줘야 돼라는 식으로 이렇게 국민들을 선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한국 여성 얘기가 나왔지만 어머니가 있고 누이가 있고 딸이 있고 전부 우리의 한 가족의 일원입니다. 예, 우리 대부분의 한국 여성들은 그렇지가 않은데 이런 극소수의 일부 한국 여성들로 인해서 그들한테 전체 한국 여성들까지 그런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쉽게 말해서 이제 도매금으로 우리 어머니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이런 현실이 참 가슴 아프고요. 예, 한국 여자들 쉽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 국제화 시대 어두운 부분 밝지만 않은 이태원. 얘기를 들었는데 끝으로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이제 나이지리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파키스탄. 또 이런 말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성격 파키스탄. 그러니까 성격 파탄자를 또 성격 파키스탄이라는 말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훨씬 좋으네요. 왜 우리나라 일부 한국 여성들이
국제 결혼율 상위권에 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올라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상 길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포털 사이트에서 한국 여성 파키스탄 내지는 파키스탄 한국 여자를 치게 되면은 빙산의 일각이나마 그 목적과 이유를 알게 될 거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저기 저 프로듀서님께서 저한테 자꾸 손짓을 하면서 그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그 파키스탄 외국인 노동자 결혼했다가 뭐 안타깝게 뭐 파경을 맞은 우리 한국 여성 그 이야기가 저희 팟캐스트 방송에 올라갔었습니다. 한번 저도 들어보시고요. 어쨌든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이태원의 그 실상을 뭐 잠깐이나마 이렇게 소개해 주신 우리 김성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